오늘은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 문제, 정말 쉽지 않은 이 얘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려는 게 아니고요. 먼저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살펴볼 분석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도시는 거대하고 개인의 침실은 고립의 침묵으로 무겁다. 정말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느끼는 그 깊은 단절감을 너무나 날카롭게 보여주는 표현 아닌가요? 네, 이 고립감,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앓고 있는 하나의 증상인 거죠. 자, 지금부터 한 세대 전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연애는 감정 노동이 되어버렸고 결혼은 부동산 문제로 여겨지죠.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마저 이렇게 피곤하고 뭔가 거래하는 듯한 말이 붙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립이라는 문제에는 아주 뚜렷한 성별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놀랍죠? 고립, 은둔 청년의 70.1%.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여성이 뭔가 다른 종류의 특별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립을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 전혀 다른 얼굴이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는 부유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협에서 나를 지키려고 관계 맺기를 잠시 멈추고 마치 물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유예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반면에 남성은 좀 더 적극적인 거부의 형태를 띱니다.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관계는 아예 짊어지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멈추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찾으려면요, 사회 현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남녀의 뇌, 그 생물학적 회로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이죠.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혹시 수만 년 전부터 우리 몸에 새겨진 생존 본능이 지금 이 시대에 갈등을 더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걸 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위협에 맞서 싸우거나 투쟁,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도피. 그런데 여성은 완전히 달라요. 옥시토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전혀 다른 반응, 즉 보살피고 유대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행동 방식도 남성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여성은 공감하고 연결하려는 쪽으로 나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바로 이 보살피고 유대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위협 앞에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대신에 오히려 아이를 챙기고 보살피기,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유대하기,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여성의 핵심적인 생존 본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서로 다른 생물학적 본능이 어떻게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볼까요? 양쪽 다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오면 이 다른 생존 방식이 그야말로 비극적인 소통의 단절을 낳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남성의 투쟁 도피 본능과 여성의 보살핌 유대 본능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려 하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든 연결해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할 때 말이죠.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요, 갈등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안전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려는 건 상대가 나에게 위협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안전한 관계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생존 과정 그 자체인 거예요. 반면에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그런데 잠재적 가해자라는 시선을 받으면 이건 존중받지 못하는 걸 넘어서 엄청난 억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방어적으로 투쟁하거나 도피하는 반응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성은 안전이라는 자물쇠가 풀리길 바라고 남성은 존중이라는 저울이 기운지 않길 바라는 거죠. 겉으로는 대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 자기 생존에 필요한 말만 외치는 두 개의 독백이 오고 갈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 생물학적 본능의 노예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 분석 자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철학적인 대안을 제시하죠. 그 실마리는 철학자 폴 리퀘로의 이 문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이다. 여기서 무엇은 성별, 직업 같은 딱지를 말하고요. 누구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그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관계의 첫걸음은 바로 이거예요. 남자, 여자라는 무엇이라는 이름표를 잠시 떼어놓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대체 불가능한 한 사람, 그 누구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 철학자 질 들레지의 이 문장은 이 아이디어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는데요. 사랑이란 그 사람을 남자라는 덩어리에서 붙잡아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로 빼내는 행위라는 거죠.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분석사료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는 궁극적인 상태를 천상의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갈등 없이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나와는 전혀 다른 타인의 세계와 부딪히고 섞이면서 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뭘 해야 할까요?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그 남자, 여자라는 딱지 뒤에 숨은 한 사람, 그 누구를 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을 내가 관리해야 할 위협이 아니라 탐험해야 할 새로운 세계로 받아들일 용기를 내는 겁니다. 이 분석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타자는 너의 감옥이 아니라 너의 문이다. 어쩌면 이 갈등의 원인처럼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주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줄 유일한 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